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강원이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3년 만에 파이널 A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팀이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 크게 놀라웠는데요. 지난해 막바지 부임에 팀을 강등에서 구해낸 최용수 감독의 색깔이 불과 한 시즌 만에 팀에 완전히 자리 잡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최용수 감독 부임 이후 강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2년 강원FC 돌풍의 요인을 정리해봤습니다. 강원은 시즌 전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팀은 아니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보강된 주요 선수는 외국인 디노와 고바야시 유키, 그리고 골키퍼 유상훈 정도였는데요. 팀 스쿼드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긴 힘들었기 때문에 올 시즌 강원에 대한 전망치는 낮은 게 사실이었죠. 시즌 초반 들고 나온 강원의 축구는 풍부한 미드필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3-5-2 시스템에 기반을 뒀습니다. 서민우, 김동현, 김대우, 고바야시, 황문기, 그리고 올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생하는 한국영까지 다양한 미드필더 조합을 통해 중원의 3미드를 두텁게 세우는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추구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확실하게 수비는 안정됐지만 공격에서는 크게 답답함을 느꼈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렸고 이 과정에서 윙백들에게 큰 과부하가 걸렸는데요. 때문에 전방에 투톱으로 위치한 공격수들은 자주 박스 밖으로 겉도는 상황이 반복됐고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최전방에 있던 디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디노마저 시즌 아웃 때는 큰 부상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대원과 양현준을 투톱으로 세우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맞는 옷은 아니었죠. 방향을 잃은 강원이 반전의 계기를 찾은 건 6월 마지막 주에 펼쳐진 제주전이었는데요. 이 시기 강원은 이정엽이 부상에서 돌아옴과 동시에 3-4-3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시즌 전체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선택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최용수 감독이 추구하는 폭발적인 역습 축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난번 강원을 다룬 영상에서도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돌아온 이정엽과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세한 발샤의 존재로 인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의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는 확실한 원톱이 생겼습니다. 이 덕에 좌우에 넓게 배치된 김대원과 양현준의 개인 기량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두 측면 윙플레이어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강원의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었죠. 지공 시에는 두 선수가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생기는 공간으로 윙백들이 올라오면서 전방에 5개의 공격 채널을 확보하는 나름 현대축구의 기조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도 자주 연출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강원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는 세트피스 공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트피스로만 7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올 시즌 팀의 전담키커로 나서는 김대원의 킥 감각도 물이 올랐고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의 박스한 집중력도 돋보였죠. 최용수 감독의 트레이드마크와 다름없는 숨막히는 질식 수비도 자리 잡았습니다. 5-4-1 대형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는 촘촘한 수비가 조직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최용수 감독은 수비 상황에서 측면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내주지 않으려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상대의 공격 인원보다 최소 1명 이상이 더 많이 동원되면서 측면을 봉쇄합니다. 중앙에서는 촘촘한 라인 간격으로 인해 어차피 상대가 진입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수비를 강조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선수들의 활동량이 필수적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역시 전방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입니다. 올 시즌 김대원과 양현준은 공격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도 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기존 최용수 감독의 이미지와 다르게 마냥 내려서서 수비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상대 진영에서부터 압박을 걸고 승부를 보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아진 압박 기준선은 볼 탈취 이후 상대 골문까지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역습의 위력이 배가 되는 것에도 한몫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강원의 축구가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지난해 높은 평균 점유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득점을 기록했다면 올해는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훨씬 더 나은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실리주의를 표방하는 최용수 감독의 색깔이 잘 묻어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의 선수 기용도 적재적소에 유연하게 이뤄졌는데요. 시즌 초반엔 미드필더 서민우를 센터백 자리로 내리는 시도를 했었죠. 축구 지능이 좋은 서민우는 무난하게 적응하며 초반 팀의 센터백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센터백 케빈은 수비수로서는 뭔가 애매한 자원이었는데요. 이러다 자연스럽게 헤어지겠다 싶은 외국인이었지만 시즌 중반부터 미드필더로 기용되며 두각을 나타냈죠. 포지션을 옮기면서 좋은 발밑에 비해 애매했던 수비 능력과 제공권이 커버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1인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시즌 운영에 큰 보탬이 되죠.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외부에서의 뚜렷한 대학급 영입이 없던 팀 상황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양현준이 현재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재능은 우측 윙백 김진호죠. 올해 데뷔한 신인답지 않게 측면에서 과감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용수 감독의 믿음 아래 확실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앞선에 있는 양현준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측면 수비수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이죠. 향후 파이널 라운드에서의 성적과 무관하게 올 시즌 강원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최용수 감독을 선임한 이영표 대표이사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는데요. 강원은 감독 한 명이 팀을 얼마나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